자, 얼마 전 정부가 발표했죠. 인구 감소 지역에 세컨드 홈을 마련하면 소위 말해서 별장입니다. 1주택자로 간주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라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뭐 대안이 뭐가 있냐? 그렇게 여쭤보신다면 차라리 세컨드 홈 말고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 홈 말고 차라리 요걸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요거가 뭔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해서. 자, 조선일보 24년 1월 4일자 기사입니다. 정부가 이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2024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 특별한 거 없었어요. 특별한 거 없고 정말 뜨뜻미지근한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이 라이브를 하고 있는 1월 10일 날 갑자기 좀 부동산 대책이 나와서 당황스러운 그런 지금 상태입니다. 110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 방향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에 사라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인구가 줄어들면서 점차 수도권으로만 생활 반경이 축소되고 국토 곳곳이 비어가는 문제를 어떻게든 막겠다는 취지다. 자, 취지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나온 게 뭐냐면 인구 감소 지역에 세컨드 홈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를 좀 이제 유도한다는 건데, 자, 보시면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담았다.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세트. 이게 이제 뭐냐면 2024 경제정책 방향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뭐 원문 안 보셨죠? 저도 뭐 거의 뭐 잘 보진 않았어요. 이게 작년만큼 이렇게 좀 뭔가 특징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1월 4일 날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있는 겁니다. 정부가 내놓은 회심의 카드는 그 세 가지 중에서 3종 프로젝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세컨홈이다. 자, 뭐냐? 기존 1주택자가 잘 보세요.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하나를 새로 취득한다면 그대로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세컨드홈을 사면 주택수가 빠지는구나. 이게 아니고 기존에 내가 1주택자에 있는 상태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 하나 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지. 만약에 순서를 반대로 했다. 정부 대책을 보고 일단 인구 감소 지역 가서 하나를 산 다음에 이게 1번 A가 되고 나중에 또 하나 B를 사면은 이때는 혜택 없어요. 이게 농어촌 주택하고 거의 똑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해필 여기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했다. 이거 좀 별론데. 자, 이에 따라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낼 때 1주택자에게 주어진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미니 관광단지 나오고 있고요. 뭐 다른 거 뭐 있습니다. 어떤 외국인 인력 규모도 키우겠다. 뭐 이런 게 있고 육아휴직 수당 차감 않고 기간중 전액 지급하고 이거는 이제 밑에는 이제 다 이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는 세컨 홈만 좀 보자. 부동산 중심이니까.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세컨 홈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정부가 나름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조금만 더 내용을 볼까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한다. 자, 그러면 이때 금액이 얼마냐? 지역이 어디냐는 나중에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구체적인 거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한다는 거죠. 어쨌든 기존의 1주택자가 나중에 B주택으로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을 하나 신규 취득하면 기존 1주택은 계속해서 하나만 봐가지고 재산세도 1주택 봐서 특례 적용 유지시켜주고 종부세도 1세대 1주택 혜택 적용시켜주고 양도세도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해주겠다는 건데 구체적인 가액 적용 지역은 나와봐야 되지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할 거다. 과거 농어촌 주택처럼. 그럼 농어촌 주택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라면 인구 감소 지역 세컨드홈을 저는 하진 않을 거고 만약에 제가 한다 보면 저는 물론 대상자도 아니지만 1주택자가 아니니까 저라면 이쪽에 하겠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저는 여기 따겠다. 여러분들 모르시죠? 기회발전 특구. 아마 그 신경 쓰신 분 거의 안 계실걸요? 작년에 나왔던 세법 개정안 기재위 전체 회의 통과된 그 보도자료인데 뭐 단톡방에 좀 돌았잖아요 이거. 근데 요거 기회발전 특구는 아마 거의 안 보셨을 건데 저는 이제 제 블로그에다가 좀 소개를 했는데 기회발전 특구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농어촌 주택 양도세 특례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 좋게 잘라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농어촌 주택 양도세 특례를 확대하겠다. 이게 이제 조특법에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있는데 이걸 줄여서 조특법이라고 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현행 보시면은 잘 보십시오. 일반 주택, 농어촌 주택을 각 한 채 보유한 1세대가 일반 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과거에 조금 알고 계셨던 농어촌 주택인데 농어촌 주택은 읍, 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 시의 동에 소재해야 되고요. 설령 인구 20만 이하 읍면이라 하더라도 수도권, 도시지역, 조정대상 지역, 규제지역이니까 그리고 부동산 거래 허가고요. 관광단지 등은 제외가 돼버려요. 그리고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이야. 한옥은 조금 돈이 더 들어가니까 4억까지 해줬어. 그리고 25년 12월까지 취득을 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은 농어촌 주택 취득 전, 여기서 중요한 게 전, 비포, 순서가 중요해. 일반 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된다. 자, 똑같습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가끔 저한테 막 물어본단 말이지. 시골에 있어요. 농어촌 주택 혜택 되나요? 이거 안 그래요. 다 따져야 돼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A가 일반 주택이에요. B가 농어촌 주택이에요. 요건이 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 시의 동에 소재해야 되고요. 기준 시가가 3억 이하, 한옥은 4억 이하 돼야 되고요. 25년 12월까지 취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다? 이 취득 순서라는 거지. 취득 순서. 일반 주택을 먼저 취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농어촌 해야 됩니다. 농어촌을 먼저 하고 일반 나중에 하면 이거 안 돼요. 이거 비과세 안 돼요. 이거 주택수 안 빠져요. 2주택.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요 개념을. 그런데 이 농어촌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기회발전 특구가 들어온다는 거지. 이 녀석이. 그럼 기회발전 특구가 뭐냐? 여기 있어요. 잘 봐요. 적용 대상 농어촌 주택을 확대하겠다. 아까 농어촌 주택에 읍면, 인구 20만 이하 시인데 수도권, 도시지역, 조정지역, 부동산 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 등 제외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읍면동 소재 여부, 도시지역, 조정지역, 부동산 거래 허가, 관광단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회발전 특구만 되면 내가 농어촌으로 봐주겠다. 왼쪽보다 훨씬 좋지 않아요? 자, 왼쪽은 딱 봐도 그냥 시골스럽잖아요. 읍면, 인구 20만 이하. 그런데 별표에 쳐있는 뭔가 활성화 될 것처럼 보이는 지역은 다 제외래. 그런데 기회발전 특구에 포함이 되면 이런 거 상관없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농어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회발전 특구 알아야지. 그럼 기회발전 특구가 뭐냐? 지자체에서 유치 전쟁을 하고 있다는데 기사를 보니까 한국경제 23년 8월 30일 관심 없었겠지 여러분들도. 나도 잘 안 봤는데 이거. 자, 일단 대전. 일단 시골 아니잖아. 나노 반도체, 항공우주, 방위산업, 충북, 바이오, 충남, 에너지 분야, 국방, 대구, 모빌리티, 로봇, 디지털 산업, 경북, 포항 2차전지, 경남, 원자력, 항공우주, 방위, 부산, 금융, 전력반도체 2차전지. 어디 살 거예요? 인구 감소 살 거예요? 기회발전 살 거예요? 나라면 기회발전 특구 할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저라면 이쪽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약간 팀킬 아닙니까? 팀킬? 정부에서 기회발전 특구 해가지고 이걸 좀 활성화시키려고 농어촌 주택 범위도 또 이게 넓히려고 했는데 인구 감소 세컨드 홈을 하니까 약간 팀킬 아닌가 이거? 그러면 내가 1주택자예요. 1주택자에서 A주택이 가지고 있어. 얘 내가 B 하나를 더 사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은 인구 감소 가서 세컨드 홈을 해가지고 별장을 사겠습니까? 야, 그래도 정부에서 밀어주는 기회발전 특구 뭔가 일자리도 생길 수 있는 이런 쪽에 사겠습니까? 어차피 주택수가 그보다 더 많으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은 해당이 안 돼. 그리고 무주택자는 처음부터 기회발전이나 농어촌 사면 안 돼. 왜냐하면 일반 주택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사야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뭘 사겠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다? 내가 만약에 1주택자다. 이렇게 일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1주택자다. 그래서 정말 하나 내가 투자용으로 뭔가 농어촌 주택을 사가지고 내가 요 일반 주택을 비과세를 받고 싶다. 왜냐면 이 농어촌 주택이 주택수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저는 차라리 정말 시골에는 농어촌을 하지 마시고요. 기회발전 특구 있는 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농어촌 대신에 인구 감소 세컨드 홈을 사도 되지만 여기 너무 좀 위험할 것 같아 나는. 어차피 선택은 딱 하나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농어촌도 싫고 기회발전 특구도 싫고 세컨드 홈도 싫어요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A 있는 상태에서 B 일반적인 집 사서 일시적으로 비과세 받는 게 훨씬 낫죠. 저라면 그렇게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있었던 세법 개정안 보도자료에 이런 것도 있었다. 그런데 이걸 딱 보는 순간 뭐야, 세컨드 홈을 내가 왜 하지? 그 생각이 딱 들더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진작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컨드 홈은 구체적인 가액이라든가 지역은 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 있는데 만약에 이 기회발전 특구랑 뭔가 연관돼 가지고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좀 저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회발전 특구도 이제 지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지만 이 중에 되게 시골스러운 데도 있단 말이에요. 일단 금액이 3억 이하가 돼야 돼. 이거 기회발전 특구도. 왜냐면 기준시가가 3억 이하 되거든요. 3억 이하니까 사실 뭐 이렇게 막 투기가 그렇게 막 많이 뭐 몰리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투기 수요가. 그렇지만 혹시 모른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더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컨드 홈과 기회발전 특구도 한번 비교를 해봤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가 자산 거래를 할지도 한번 살펴봤다. 함부로 지금은 사면 안 되는 그런 식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